안녕하세요. 푸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석같이 키우던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였어요. 손녀를 입양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부부한테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10대 때 가출을 하고 비행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하다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그걸 몰랐어요. 자녀가 이미 가출을 한 상태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 상황인데 병원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그걸 받고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딸이 병원에서 출산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1살 많은 남자애랑 아이를 갖게 됐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기들 힘으로 해결이 안 돼서 결국 이제 병원에서는 딸의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했던 거고요. 고등학생 나이 때 출산을 하다 보니까 뭘 알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서 조리 다 해주고 안정을 시켰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철이 없었어요. 집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조금 있다가 또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 아빠라는 사람도 나이도 어리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혼인신고를 한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고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제대로 살도록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결국 또 부부싸움 하다가 가출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아이의 생부한테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반지하 이런 월세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미 자기 딸은 어디로 가출하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도 못 키운다고 집을 나갔으니 내 애도 아닌 것 같고 못 키우겠다. 데리고 가라. 못 데리고 가면 고아원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 아기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키웠던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친엄마와 아빠는 어디론가 또 가버리고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손녀를 애지중지 키웠어요. 몇 년이 지나도 아이의 친부모는 어린이 날이고 생일이고 아무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알아서 했는데 그때 아이를 데려올 때 그 아이의 아빠가 더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수소문 해가지고 협의 이혼을 시켰어요. 또 그 사람들은 어디론가 가버렸죠. 근데 문제는 아이가 점점 자라서 초등학교에 올라가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사춘기도 오고 하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서류상으로는 부모로 되어 있지 않고 하지만 집에서는 부모로 키웠던 거예요. 아이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을 한 것이 공식적으로 부모가 되어서 키우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서류상 부모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부모 역할을 또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떼오라고 하면 가정사를 또 밝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 자녀로 입양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 합체가 돼서 친양자 입양을 하기로 하고 저한테 찾아오셨던 거죠. 친양자 입양이 일반 미성년자 입양에 비해서 까다롭고 한 이유가 친생부모하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친생자 관계와 같은 입양 관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족 관계에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이번 사건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를 입양하면 할아버지가 아빠가 되고 할머니가 엄마가 되고 자기 엄마는 언니가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 질서에 혼란이 생긴다. 나중에 아이가 이걸 알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할머니가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입양 제도고 다만 기존에 남이 입양하는 거면 문제가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입양하다 보니 이런 친족관계 혼란 문제가 생기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이런 입양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는 또 입양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그런 이유만으로 입양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건 아니고 물론 이제 하급심에서 그래도 이건 좀 부적절한 건 아니냐 친족관계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친양자 입양은 안 될 것 같다 그런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는 그런 이유만으로 기각하는 건 안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입양은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아이의 친생 부모는 어디론가 가버렸잖아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럼 실제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를 이제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키울 수 있느냐?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느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 입양이 가능하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1차적인 책임 있는 사람은 친생 부모겠죠.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건 당연하죠. 부양 의무자라고 하거든요. 1차적인 부양 의무는 부모가 집니다. 근데 부모가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양을 하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실 부모에 비해서는 2차적인 부양 의무자거든요. 1차적인 부양 의무자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한 거고 동거 친족 사이에는 부양할 의무가 또 있긴 있습니다. 1차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못할 상황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야죠. 부양자가 돼서 법적으로 키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생 부모를 상대로 니네들이 썼어야 될 부양료를 내가 냈으니까 부양료 내놔라
이런 부양력 부상 소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법적으로 키우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키우는데 법적으로는 부모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 문제가 별도로 생기는 거예요. 친양자 입양을 할 때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게끔 되어 있고요. 친생부모의 동의를 왜 받느냐? 낳아준 사람으로서의 권리인 거죠. 그래서 친양자 입양을 할 때는 법원에서 친생부모한테 의견서를 보냅니다. 이런 신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느냐? 가부 의사를 표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를 하면 별 어려움은 없을 텐데 동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혼 가정인 경우에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동의를 안 했다고 해서 입양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법원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죠. 근데 친생부모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동의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은 여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엉뚱한 곳에 살고 있어서 찾을 수가 없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동의 없는 걸로 간주하냐? 그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공달이 안 되는 상황이니 그건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다른 요건들을 심사를 해서 입양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제 아이 성본 이거 바꾸는 문제도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번 사건도 이 아이의 친아빠 이름이 정씨였기 때문에 정보람 가명입니다. 정보람 이런 식으로 서류에는 올라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할아버지 이름 성을 따서 박보람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었거든요.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박보람으로 불러달라. 사물함이라든가 어디 이름표 붙일 때도 전부 박보람으로 다 돼 있어요. 친구들도 박보람이라고 부르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서류를 떼보면 정보람으로 돼 있잖아요. 이 정씨를 박씨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반 미성년자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본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성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일반 미성년자 입양은 원래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성본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하면 됩니다. 재혼 가정 같은 경우에 이혼하고 재혼한 남편의 성이 아이와 다르다. 그런 경우는 성본 변경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입양 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미성년자 입양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을 하면 성본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 입양하고 친양자 입양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반 입양에 비해서 친양자 입양은 완전 양자 제도라고 해서 입양의 흔적이 남지 않고 친생자인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서류를 떼보면. 그래서 성본도 자동으로 바뀌고 이게 입양된 아이라는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친생자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의 효과가 그만큼 이제 강하다는 거고 법원에서 이제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성본도 자동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친생부모하고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한 부모하고 친생자인 것처럼 가족관계가 기재가 되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 입양했다는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제3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양자 제도라고 하고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양이 됐을 때도 일반 미성년자 입양 같은 경우는 파양이 되면 원래 있던 친생부모 밑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양육할 책임도 생기고 하겠죠.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파양된다고 해서 친생부모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 관계는 완전히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도 있고 이 친양자 입양의 효과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렇게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아이한테 꼭 필요한 일인가, 이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부는 친양자 입양을 하지 말고 미성년자 입양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미성년자 후견을 해라. 그렇게 하면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를 입양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양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입양 허가를 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아이한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거를 소명을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이의 복리와는 다른 제3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 허가는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준 친엄마가 아이를 떼버리고 재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친양자 입양을 보내버린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허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입양을 이용해서 범죄라든가 금전적인 거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법원이 심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할 때는 이제 입양하는 사람의 신용조사라든가 범죄 경력 조사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라는 걸 꼼꼼하게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양자 입양 사례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1심을 진행하셔서 기각 결정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처음부터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 뭘 소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다. 중간에 말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시고 입양을 진행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